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1일 태국 뉴스입니다. 스위스 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태국이 30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64개국 중 태국은 지난해 33위에서 3계단 상승했는데 경제 실적과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과 인프라 항목이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사라 하부차와 카오판사인 1일과 2일은 불교 공휴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7월 31일 자정부터 2일 자정까지 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외한 태국 내 모든 곳에서 술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며칠 전 치앙마이에 위치한 폭죽 공장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29일에는 나라티와 지방의 무노 시장에 위치한 폭죽 보관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114명이며 이 중 10명은 중상자라고 합니다. 또 주택과 상가 472채, 차량 50대 이상이 파손되었으며 62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약 1톤 정도의 폭죽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이 창고 주인이 소유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추가로 1.9톤가량의 폭죽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주택이 밀집한 마을 내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형 공장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폭죽 공장 외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학물질 공장들이 주택가 가까이에 운영되면서 각종 사고와 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베트남 상공으로부터 유입된 수증기로 인해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이만과 안다만에는 최대 3m 이상의 파도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기습폭우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죽 제조 공장과 보관 창고에서 잇따라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내무부는 폭죽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나라티와 무노시장의 경우 대량의 폭죽이 보관되고 있었는데 폭죽이 밀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티와 수마이꼬룩 지역의 무노시장 내 폭죽 보관창고 폭발 사고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긴급 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의 장례비로 1인당 5만 바, 유족에게는 위로금 3만 바,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5만 바트를 지원합니다. 중상자는 1인당 3만 바, 경상자에게는 15,000바트이 지급되며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된 경우 23만 바트, 반파 7만 바트, 부분 손상 15,000바트이 지원됩니다. 형사법원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역 9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 지급 서류를 만들어 약 1억 바트 정도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며칠 전 SNS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남성이 주유 용량을 속이고 있다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오토바이에 주유하기 위해 울통을 들고 1.8리터의 주유를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1리터 정도만 통에 담겼다고 합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주유기가 고장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주유기가 전국에 수백 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조작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어 당국은 고의로 주유기를 조작하면 6개월의 징역과 2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콕 아속교차로 인근 터미널 21 쇼핑몰 옆에 지어진 2,500억 원짜리 50층짜리 콘도 건물이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개발사가 MRT 수쿠민역의 주차장 부지에 임의대로 길을 내고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콕시는 새로운 출입로를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다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RT역 주차장 부지 일부를 임의로 축소한 상황 또한 불법으로 국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입로인 수쿠미 소 29 출입로에 인접한 건물주는 10명 정도인데 현재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린 상황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이 콘도를 구입 시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100% 현금으로만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허가까지 취소된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콘도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가짜 페이지들이 많은데 가짜 호텔 페이지에 속아 돈을 송금한 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콘다차시마 빡총 지역의 호텔을 예약했던 20명의 피해자들이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되어 경찰서를 찾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빡총 경찰서에는 총 25건, 약 10만 바 정도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푸켓에서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빠똥의 면 인근으로 라이당 2억 5천만 바트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싼 곳은 까르내면으로 라이당 6,500만 바트, 까따는 6천만 바트, 까말라 5,500만 바트, 라와에 5천만 바트, 나이안 4천만 바트, 수린 3,500만 바트 순이었습니다. 2일 정오부터 방콕 아속 교차로에서 정치 집회와 함께 도심으로의 차량 행진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행객이나 교민께서는 이동 시 택시나 자가용보다는 BTS와 MRT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타야 경찰은 오토바이로 대여를 이루면서 도로를 주행하던 15대의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쿠웨이트 국적의 여행자들도 체포했습니다.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여행자들이 무시하자 경찰이 즉시 체포했으며 기소 후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에 위치한 대마 판매점에서 외국인 남성이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물과 차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구조대가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36세 한국인 남성을 태국인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방송종 근처에서 태국인 젊은이들이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찍혔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인 남성에게 촬영을 멈추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남성이 손가락 욕설을 날리면서 급기야 태국인이 뛰어와 남성을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둘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고 폭행을 가한 태국인이 사과를 했고 한국인은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태국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에게 각각 벌금 1,000바트를 부과했습니다. 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는데 영상에 찍힌 사람이 촬영 중단이나 삭제를 요구할 경우 따르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콕 폭로경찰서는 수쿠미 소이 57의 거리에서 검문을 통해 여러 가지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36세 폴란드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28일 오후 9시쯤 굳은 표정으로 거리를 걷던 폴란드인 남성에게 경찰이 여권 제시와 함께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청했는데 남성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반인신매매국은 29일 파타야의 주택을 급습하고 아동성 착취물을 소지한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컴퓨터에는 약 1,000개 이상의 영상이 있었는데 SNS 비밀 채팅방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산악지역에 산정산이나 절벽에 호텔이나 글램핑장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페차본 당국은 카오쿠 국립공원 내에 불법으로 건설되거나 운영되던 3곳의 숙박업체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파야타이 경찰서는 외국인 여행객의 가방을 소매치기 한 혐의로 2명의 태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따뚜남에 위치한 쇼핑몰 내에서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남장을 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 관광객 3명에게서 총 9만 바시 든 지갑과 귀중품을 소매치기 했다고 합니다. 라용 지방의 해변에서는 노숙자가 신원불명의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노숙자는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걷고 있었는데 해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들에게 다가가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근처에 있던 4명이 남성들이 노숙자에게 달려가 집단으로 폭행한 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뜨랏 무앙 지역의 관공서 정문에 댕댕이가 끼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댕댕이는 허리 부분이 철문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구조대가 절단기를 이용해 5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한 경비원은 이 댕댕이는 항상 장난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암나절은 무앙 지역의 차량 정비소 앞 도로가에 안전핀이 제거된 수류탄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대원은 수류탄을 회수 후 안전한 장소에서 폭파 처리했는데 폭발물을 발견하면 절대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를 한 주민은 심야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불량배들의 소행 같다고 말했습니다. 빠툼탄이 람록가 지역의 투개장 앞에 주차된 벤츠 차량 안에서 운전자인 40세 남성이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라차부리에 거주하는 부인은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여자나 돈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뒷좌석에는 생일 축하 케이크가 있었고 아내 몰래 5개월 넘게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었다고 투개장 관계자가 증언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약 8발 정도의 총을 맞고 숨졌으며 현재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고속도로청은 수라타니 지방의 꼬사무이 섬과 돈삭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꼬사무이는 연간 600만 명의 여행자가 찾는 관광의 섬이지만 선박이나 항공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의 길이는 총 20km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30년 말에는 개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푸켓 무앙 지역 인근의 해변에서 22세 세네갈 남성이 파도에 떠밀려간 후 실종되었었습니다. 구조대가 수색을 벌여 30일 오전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전기요금으로 1170만 바,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의 고지서가 날라왔다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여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연휴 전날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요금이 1178만 바시여서 온라인으로도 조회해보니 같은 요금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조그마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나와야 보통 4만 바트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수완낙통 공항이나 산업단지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니냐는 댓글을 올렸고 게스트하우스 전기요금이 대형 백화점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전력사무소는 착오가 있었다면서 46,878바트로 수정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재발행해줬다고 하네요. 방콕 방코렘 지역의 짜런끄릉소이 107에 위치한 편의점 앞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는데 충전소와 배터리가 모두 불타는 피해가 나왔습니다. 앙통 포통 지역의 마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51세 신랑은 전직 은행 경비원인 54세 신부를 2년 전 알게 되어 꾸준히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현금 100만 바트과 금 20바트, 다이아 반지 2개, 토요타 SUV 차량을 신소수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29일 새벽 3시경 방콕 파야타이 지역의 고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대파되었지만 26세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평소 KFC의 치킨을 좋아한다는 네티즌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칠리 소스를 좋아하는 네티즌은 주문사항에 칠리 소스를 많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배달된 봉투 안에는 작은 칠리 소스 몇 개와 함께 칠리 소스가 듬뿍 담긴 큰 지퍼팩 2개가 동봉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